독일이 두려운 거죠. 누가 봐도 전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독일이 핵무기까지 개발을 한다. 60쪽짜리의 1급 비밀 보고서를 폭발을 시킵니다. 정보전쟁 시리즈. 자, 이번에는 어떠한 공작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소련의 핵 기술을 수집하기 위한 그 수집 공작이 바로 이 캔디 공작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무기 중에 핵심은 핵이고 핵에 관련된 치열한 정보전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인 캔디 공작을 오늘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 한번 설명해 주세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소련은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터졌다는 것은 어떠한 강대국이 결국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하는 가장 원시적인 전쟁인데, 소련은 사실상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독일이 두려운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일은 우수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독일은 동부에 우라늄 저장고를 가지고 있었고, 중성자의 핵분열 움직임을 늦추는 중수공장을 노르웨이에 가동하고 있었고요. 뛰어난 핵물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카이젤 빌헬름 연구소에서 핵무기 개발을 착수를 했거든요. 그때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독일이 누가 봐도 전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유럽을 다 점령했으니까, 영국을 제외하고. 근데 그런 독일이 핵무기까지 개발을 한다. 야, 그러면 그때 그 파괴력은 너무나 무시무시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응해서 영국과 미국이 또 힘을 합쳐서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소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었고, 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건 눈에 보도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영국, 미국, 독일 세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독일은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판단을 내렸고, 개발을 한다면 영국과 미국에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여기에 대한 수집 공작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캔디 공작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개발을 시작한 건 독일인데 왜 독일은 좀 희박하다고 봤을까요? 연합국 측에서는 특공대를 시켜가지고 노르웨이 있는 중수공장을 폭발을 시킵니다. 독일은 또 제3의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에 중수공장을 건설을 하지만 끊임없이 연합국의 파괴 공작에 의해서 연구에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핵폭탄 개발이 늦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다 소련 파악하고 독일보다는 미국, 영국 연합국을 만들겠다라는 전제로 전반적인 공작을 펼쳤던 흐름이었네요. 그러면 일단 미국과 영국이 개발하겠다를 예측했다면 어떤 정보망을 구축해야 됐을 텐데 어떻게 정보망을 구축했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이 소련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미국 수집망인데요. KGB 공작관인 그레고리 하이페츠는 1939년에 미국 MIT 공대에서 이제 유학을 한 후에 미국 과학계의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인맥을 형성해 나갔고요.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을 공급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방사실험실 은밀히 잠입을 해서 미국 원자폭탄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정보를 이제 입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KGB는 미국을 대상으로 공산주의자 브루노 폰테 코르보라는 물리학자를 포섭을 했고요. 핵반응 실험에 아주 유명한 엘리코 페르미의 실험 결과를 수집을 하게 되고, 또 뉴욕에 주재하는 아나톨리 야츠코프 공작관을 통해서 미국이 우라늄 생산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집을 하는 등 전체적인 미국의 역량을 수집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특히 공대 인력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MIT의 사람을 침투해서 자연스럽게 인맥을 통해서 공산주의 될 만한 사람을 포섭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던 그런 흐름으로 정보 수집을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 핵개발의 중심 센터인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죠. 여기에서 사실상 핵개발이 이루어졌거든요. 뉴욕의 소련의 무역 대표부라고 할 수 있는 암토그의 대표로 위장한 KGB 공작관 가이크 오바키미아는 로젠버그 부부, 데이비드 그린글래스, 이 사람들이 다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에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원자폭탄의 내파 장치 기술을 이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에 파견된 KGB 공작관 바실리 자루비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인 페르세우스, 클라우스 폭스 이런 물리학자들을 포섭을 해서 원폭 제조에 대한 상세한 기술 첩보를 입수를 했고요. 소련 최초의 원폭 제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영국을 대상으로 그 정보원으로 침투해있던 도널드 맥커린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이 원자폭탄 개발에 관해 합동으로 작성한 60쪽짜리의 1급 비밀 보고서를 이제 입수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를 대상으로 해서 소련의 KGB와 GRU 요원들이 캐나다의 물리학자들을 포섭을 해서 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되는 기체 확산 과정 기술 그리고 가공한 우라늄 샘플을 입수를 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